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친환경차답게 약간 친환경과 가까운 컬러의 옷을 입어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모델이죠. 바로 스포티지 LPG 리뷰를 마치고 반납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지금 국산차 중에서 이 가스차는 사실 몇 가지가 없죠. 일단 뭐 아반떼 아니면은 뭐 K5 소나타, 그랜저 K8 이렇게 있고 스타리아, 그리고 SUV 같은 경우는 딱 두 개밖에 없죠. 원래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스포티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QM6가 정말 유일무이한 이 가스 SUV였는데요. 이제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스포티지까지 합세되면서 이 투 라인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가스차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시승기를 궁금해 하시는 이유가 일단 가스차는 힘이 없다, 요것 때문이에요. 사실 가스차는 이제 이 액화 연료를 사용을 하는 차들보다 조금 더 이제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도 부족하고 연비도 이런 기름차에 비해서 조금 더 덜 나오죠. 왜냐면 이 기름차로 가는 차들에 비해서 이 가스차들은 이 폭발되는 힘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출력도 조금 작고요. 그리고 연비도 기름차에 비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실이에요, 사실. 뭐 가솔린이나 아니면 디젤차보다 가스차가 아직까지는 뭐 마력상으로도 조금 열세하고요. 또 연비 또한 이 기름차처럼 잘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스포티지 LPG 같은 경우는 공인 연비가 최대 9.2km 정도 나오는데요. 제가 실주행했을 때 뭐 고속주행도 하고 저속주행도 하고 했는데 거의 좀 막히는 그런 주행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길이 희한하게 많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연비가 8.9에서 9?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속주행할 땐 그래도 리터당 10km 넘게 나오는데 그냥 좀 가고서고 막히는 그런 데에서는 한 8.5?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비가 이 기름차에 비해서 막 엄청 잘 나오진 않다 보니까 실제로도 이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그거는 제가 탔을 때 연비가 리터당 한 13?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리터당 한 4km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좀 약간 막히고 이런 도로에서는 뭐 일반인이 체감할 정도로 막 가속력이 답답하고 차가 안 나가고 뭐 그런 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지금 시속 50에서 60km로 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좀 고속주행, 좀 밟았을 때는 뭐지? 차가 이쯤 되면 좀 저쪽까지 나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안 움직인다 싶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속주행을 많이 하신다면 약간 답답할 수도 있는 그런 가속감입니다. 근데 뭐 이 시내 출퇴근용이라면 사실 이 가스차만큼 경제적인 차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친환경차를 보면은 1, 2, 3종이 있죠. 일단 친환경 1종 같은 경우는 전기차랑 수소차예요. 그러니까 이 내연기관 대비 이렇게 안 좋은 물질을 발생하는 게 아예 없는 차, 그런 차들이 1종을 받고 있고, 친환경 2종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존 내연기관보다 이런 안 좋은 배기가스를 한 반 정도, 50% 정도만 내보내는 차들이 2종을 주고요. 친환경 3종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대비 75%만 안 좋은 이런 배기가스를 내보냈을 때 3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스포티지도 뭐 가스차잖아요. LPG 차니까. 그래서 이제 공영주차장 가면 할인 받고 아주 할인에 할인을 더하는 차가 되겠구만, 이거 아주 가성비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스포티지 LPG는 이 친환경 3종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 공차 중량 대비 뭐 이 연비가 잘 안 나오면은 친환경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차인데 친환경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약간 어불상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뭐 친환경 차를 타는 게 뭐 빙하 녹고 뭐 오존층 파괴되고 그래가지고 환경을 위해서 타야 되죠. 사실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타야 되는 게 맞지만, 일단 저는 약간 혜택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솔직히 친환경차 사는데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잠깐만 비싸니까 조금 고민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혜택이 없죠. 뭐 친환경 2종을 받기는 했지만 차량을 구입할 때 드는 뭐
뭐 세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제외되는 게 없다 보니까 처음에 이 하이브리드도 이 세제 혜택에서 제외가 됐을 때 야 이제 하이브리드 좀 판매율이 안 좋아지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혜택이 없어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연비가 잘 나오고 또 이제 조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첫 구매했을 때 주는 혜택이 없더라도 구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스차 같은 것들은 좀 하이브리드랑 약간 방향성이 같으면서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스차 같은 경우는 뭐 전기 모터로 가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내연기관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동일한데 아예 이런 혜택을 안 준다면 조금 그렇죠. 그리고 연비도 잘 안 나오고 연비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충전소를 조금 자주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가득 이 가스 충전을 했을 경우에 500km 후반 정도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연비가 이 기름차만큼 좋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자주 이 가스 충전소를 방문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이게 가스차가 뭐 출력이 조금 이 내연기관 대비 조금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이 부모님 차 아니면은 이제 아기 뭐 아기 출퇴근이래. 아니면 자녀 등하교용 해주는 그런 엄마차 그런 용도로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차가 성향 자체가 굉장히 나긋나긋하거든요. 그리고 출력도 세지 않고 힘도 뭐 어떻게 제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과 이 브레이크를 조금 혼돈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곤 해가지고 만약에 출력이 좋은 차를 모르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았어요. 그러면 정말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이 스포티지 LPG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가속 민감도도 뭐 그렇게 좋지 않고 뭐 밟아도 막 크게 막 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안전한 차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요즘은 또 이제 이 주유소가 거의 다 셀프 서비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수도권 기준으로 주유소를 가면은 10곳 중에 한 7, 8곳이 지금은 셀프 서비스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같은 뭐 날씨 좋을 때는 그냥 뭐 기름 넣자 해서 이렇게 셀프로 넣으면 아주 덥거나 아니면 아주 추운 날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주유 또 그 버튼 누르고 카드 결제하고 또 그 꼽고 또 주유 닫을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이거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주유를 해주시는 그런 주유소를 찾아가면 약간 기름값이 비싸요. 약간 인건비에 포함이 돼서 그런 거겠죠. 아무튼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초보 운전 같은 경우는 셀프 주유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간간히 계십니다. 하지만 가스차 같은 경우는 이 전문 교육을 받으신 분이 가스를 충전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뭐 안전상의 이유로, 왜냐면은 가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기름에 비해서 뭐 폭발되는 그런 온도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 가스의 성질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 충전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셀프 서비스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LPG 충전소 들어가면 다 이렇게 이 전문 교육받으신 분들이 다 가스를 충전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날이 너무 덥거나 추울 때 누가 이렇게 충전을 해주니까 편하기도 하고 또 이제 초보 운전자 분들은 좀 버벅대지 않을 수 있어서 좋은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가스차를 사려면은 뭐 일반인에게 오픈된 지 얼마 안 됐죠. 2019년도에 일반인도 이제 가스차를 구입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선택지가 많지가 않았어요. 웬만하면 다 세단이었고 SUV는 QM6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요즘 뭐 투싼 스포티지 뭐 굉장히 예쁘고 막 편의 장비 엄청 막 많이 달려 있고 진짜 괜찮아 보이는데 선택지가 이 기름차밖에 없어. 아니면은 이 웃돈을 주고 구매해야 되는 하이브리드밖에 없고, 근데 내가 그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지 않고, 그랬을 때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스포티지 LPG가 나옴으로써 이제 다른 차들도 좀 이제 가스, 그러니까 이 LPI 파워트레인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본편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가스차,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스포티지 LPG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트림 2.0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 택시 모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소나타라든지 K5 같은 경우는
이 이전 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세타 엔진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다들 이제 자연흡기였어요. 자연흡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터보차저가 달려있는 가스차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가스차의 단점, 이 출력의 약함, 요거를 좀 상쇄시킬 수 있다 보니까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이 LPI 엔진 같은 경우는 다른 기름차들에 비해서 발열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로만 가봐도, 근처만 가봐도 일반적인 휘발유나 디젤차보다 훨씬 이 발열이 심각해요. 지금 같은 날씨엔 괜찮은데 막 여름에는 막 진짜 막 지글지글 끓거든요, 보닛이 막. 근데 안 그래도 발열이 심한 이 LPI 엔진에 터보까지 단다. 터보도 항상 고열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 열 관리를 굉장히 잘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 플러스 열. 그러면은 이 열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지금 열심히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뭐 발열에 대해서 좀 개발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저만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흡기 오일 같은 경우는 이 LPI 엔진은 최적의 온도가 약 22도인가 23도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 정도 온도는 여름보단 이제 겨울철에 그 정도 온도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가스차 같은 경우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조금 더 출력이 괜찮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여름에 또 차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또 터보까지 달려있으면 좀 애매하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 승차감 얘기를 본편에서 안 했는데요. 일단 뭐 스포티지 자체가 승차감이 워낙 좋은 차기 때문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가스차도 승차감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1.6 터보나 아니면 2.0 디젤과 비교했을 때 승차감이 뭔가 조금 더 기분 탓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일단 이 스포티지 LPG 같은 경우는 이 본배용 도너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 탱크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후미에 그 가스 탱크가 실려 있으니까 무게 중심이 조금 이제 뒤로 조금 더 쏠리면서 약간 이 5대5 무게 배분 전후륜 5대5를 뭔가 약간 맞추면서 또 이제 가스차 같은 경우는 휠도 작은 사이즈를 사용을 하거든요. 현재 시승 중인 차는 17인치 휠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휠도 작고 타이어도 두껍고 또 이제 뭔가 약간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 무게 배분이 약간 5대5로 거의 다 근접하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승차감이 이 휘발유나 디젤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느낌이 있어요.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써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대신 이제 출력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4인 가족을 태우고 또 이제 뭐 캠핑이라든지 뭐 놀러 갔을 땐 또 짐이 또 추가로 실리니까 약간 고속 영역에서는 엑셀감이 좀 답답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뭐 천천히 가고 안전운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스포티지 LPG는 그거예요. 빠르게 가려고 하면은 좀 나 혼자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차인데 그냥 나긋나긋이 1차선 안 타고 그냥 나긋나긋이 다니고 그냥 이 도로교통 이 표준 이런 거 준수하면서 그냥 나긋나긋이 다니면은 또 생각보다 나름 괜찮게 탈 수 있는 차지 않나 싶습니다. 승차감도 좋고 또 조용하고 가스차의 특징이 이 엔진 자체가 굉장히 조용해요. 이 뭐 엔진 소음 진동도 거의 없고 되게 조용합니다. 아무튼 조용하고 승차감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용 차로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그거 아니면 좀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 차 아니면은 아기들 이제 등하교 하는 엄마 차 딱 그 정도 용도로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짜 가스차가 정말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옛날에 비해서 뭐 공간 손실도 덜하고 출력도 좀 좋아지고 하긴 했지만 약간 그 이미지가 있어요. 지금 다니는 택시, 그러니까 K5 소나타 옛날 세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K5도 2세대, 그리고 소나타 같은 경우는 LF. 딱 그 세대의 LPI 차들은 뭐 본배용도 안 쓰고 출력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 좋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가스차들은 진짜 그때 차하고는 완전 달라요. 진짜 그냥 뭔가 부족하지 않게 타고 다닐만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스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류비 절감을 위해서 법인용 이런 차들로 많이 뽑아놓고 하는데요. 그런 용도로 아예 그냥 렌터카용 그런 트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일반적인 트림하고 좀 차별성도 많고 또 약간 미세하게 이런 외장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디자인도 다르고 재질도 조금 약간 저렴한 거 쓰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겉모습을 보면 뭐 이게 뭐 가스차인지 뭐 휘발유인지 뭐 디젤인지 감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똑같아요. 뭐 계기판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만 하더라도 연료 효율창 이런 것들이 따로 있고 아니면 차지 게이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실내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았을 때 뭔가 다름을 느낄 수가 있지만 가스차 같은 경우는 다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시동을 걸 때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일단 가스차들 같은 경우는 이 공통점인데 이 스타트 버튼 그러니까 시동을 걸면 뭐 휘발유 차라든지 뭐 다른 뭐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차들도 그냥 버튼 브레이크 누르고 버튼 누르면 바로 시동이 걸리잖아요. 근데 가스차들 같은 경우는 한 3초에서 4초 정도 그 텀이 발생합니다. 그거 빼면 이 차가 가스인지 뭔지 감이 안 올 거예요. 지금 제가 현재 시승 중인 차량은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그러니까 트렌디, 깡통에서 바로 윗등급인데요. 이 프레스티지만 하더라도 1열에는 열선과 통풍, 그리고 스티어링 휠까지 이 열선이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있고 또 이제 파노라마 이 디스플레이 요거는 옵션을 추가한 거긴 한데 아무튼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굳이 풀업을 안 사더라도 웬만한 편의 장비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스차라고 해서 좀 차별성을 두지 않고 기름차와 동일하게 이렇게 트림이라든지 아니면 옵션을 넣어줘서 그것도 약간 일반 구매자 입장에서 좀 감동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그전에는 이 가스차를 법인용으로만 구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인이 구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좀 트림별 아니면 옵션별 차이를 많이 없앤 것 같긴 해요. 그거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사실 일반인이 가스차를 구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 메리트가 조금 없어지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선회를 할 때에도 승차감이 좋아서 뭔가 약간 구름을 타고 다니는, 근두운을 타고 다니는 그런 몽실몽실한 느낌이 있습니다. 뭐 빠르게 달리고 막 엑셀, 급 엑셀링, 급 브레이킹 이런 것만 안 하면 정말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차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하루 마무리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본편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